31살 남자분 직장인이세요. 이분의 사연입니다. 직장 생활 하다가 월급으로는 제가 원하는 부자의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쵸? 올해 매트리스, 소파, 에어컨 청소하는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명확하기에 그렇죠. 여름이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월에 들어오는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었고 뭔가 좀 다양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 같아요. 또한 단순 노동이 아닌 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본인이 하고 계신 일들, 근로라든가 또는 이런 청소업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에어비앤비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33M2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소자본으로 운영을 하다가 에어비앤비로 넘어가자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좋은 방향입니다. 단순 제 생각이지만 에어컨 청소한 방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줄이라도 경쟁할 수 있는 메리트로 마케팅하고 싶었습니다. 숙박업소에 가면 에어컨에 항상 곰팡이가 많았거든요.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선생님 영상에서 에어비앤비를 하기 전에 33M2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 쪽은 어느 정도 익숙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에어비앤비와 33M2가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디테일하게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고민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의 상황을 보면 지금 월급을 받은 상황이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수익이 부족하다, 이대로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청소라는 분야에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청소라는 분야가 지금 보니까 매트리스나 소파 그리고 에어컨 이렇게 두 가지로 창업을 해보셨는데 이 직업 특성상 성수기랑 비성수기가 명확해서 여름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할 일들을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때 뭘 하겠다. 33M2를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고 이 사업들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33M2 사업을 하시는 것도 전 찬성이에요. 자,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사연자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전에 좀 매트리스 청소와 소파 청소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청소라는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매트리스 청소, 소파 청소의 이 검색량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매트리스와 소파 청소는 이 사연자분께서 성수기랑 비성수기가 명확하다고 하셨잖아요.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근데 매트리스 청소와 소파 청소는 사실 연중 수요입니다. 조사해본 바로는. 제가 우려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어컨은 시즌이 강합니다. 얘는 연중 수요고 나오는 대로 얘는 시즌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마 이 사연자분은 에어컨 청소를 주로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중 수요가 아니라 시즌성이라고 느끼니까. 근데 제가 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건 애초에 지금 월급 이외에 뭔가 다른 부수익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청소업을 잡으셨잖아요. 근데 아마 에어컨 청소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매트리스나 소파 청소는 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수요를 다 가져오진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청소업이라는 거를 시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업을 애초에 창업을 하셨으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서 뭔가 33M2라는 것들을 또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하셨으니까 어떻게든 매트리스 청소나 소파 청소와 관련해서 이쪽의 연중 수요를 잡아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놓친 상태에서 지금 이것만 잡은 상태에서 그러면 청소 사업이라는 거를 아직 완전히 다 경험하지는 않은 거죠. 그 상태에서 33M2를 또 공부하게 되면 얘도 완벽히 익히는 데에 만만치 않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돼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성수기랑 비성수기가 명확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좀 한번 매트리스 청소나 소파 청소 부분에서 승부를 봐보시는 건 어떤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고객한테 닿을 거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청소를 맡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저처럼 유튜브가 있겠죠. 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33M2를 여러분들도 시도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 유튜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셔도 되고 카페에다 게시글을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매트리스와 소파에 관한 청소를 조금 더 트래픽을 불러와서 좀 더 키워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3M2를 통해서 소득의 다변화를 하는 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미 시작하셨으니까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33M2를 시작을 하셔서 소득의 다변화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에어비앤비까지 이렇게 연결짓는 거는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트리스와 소파, 에어컨 청소했던 이런 업력을 살려가지고 에어비앤비를 하실 때 또는 33M2나 에어비앤비를 하실 때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녹여가지고 뭐 어디에서 1등한 업체, 예를 들어서 양천구 사신다면 양천구 1등 업체가 오픈한 곳이라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우리는 매번 소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시면 훨씬 더 신뢰감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접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33M2와 에어비앤비의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다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33M2보다는 에어비앤비의 인테리어가 더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면 색감도 잘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잘 맞춰줘야 돼요. 근데 33M2를 잘 하려고 하다 보면 33M2에서도 인테리어를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짜잘한 조명들이나 미운 부분들을 가리게 하려는 뭐 천 같은 거나 예쁜 사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을 하게 돼요. 33M2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게 그대로 에어비앤비로 녹아 들어가가지고 인테리어 33M2 하는 방법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돼요. 뭔가 다르다기보다. 33M2에서도 사실 가성비 있게 꾸민 데가 있고 예쁘게 꾸민 데가 있고 하잖아요. 에어비앤비 감성으로. 그래서 꼭 33M2를 한다고 해서 인테리어는 이거, 에어비앤비를 한다 그래서 인테리어는 저런 방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3M2에서 일단 가성비 있게 먼저 꾸며보고 그 상황에서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어비앤비로 넘어갈 때 여기는 이렇게 꾸미면 되겠는데? 라는 감각이 그냥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M2를 한번 일단 시도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인테리어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다른 점이라면 조명의 개수나 쓸 수 있는 색깔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33M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하얗게 꾸미시면 돼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도 한 두세 개 정도면 충분한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소에 머무는 방과 조금 다른 컨셉으로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색깔이 뭐 짙은 녹색이나 아니면 짙은 파랑색이나 조금 더 색감 있는 우리가 평소에 머무는 곳과 좀 색감이 다른 색감을 넣어주는 거고 조명도 여러 곳에 여러 개를 배치해서 큰 조명으로 하나로 때리는 게 아니라 작은 조명들을 여러 곳에 놔서 좀 조도를 분산시켜서 전체 조도를 맞춰주는 느낌으로 가시는 거, 그게 좀 디테일적으로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40대 여자분이시고요. 사무직 직장인이시네요.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 직장인이십니다. 직장 생활을 20년을 했지만 딱히 전문직이 아니어서인지 월소득 300만 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대학생,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교육비와 교육비 진짜 많이 들죠. 올해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대출 이자로 생활이 많이 빡빡한 것 같아요.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고 하필 이럴 때 남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인수합병 중입니다. 앞날이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수입을 늘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알아보던 중에 공간 대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정주행하고 감사합니다. 부동산도 다녀봤지만 아직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뭔가 내가 33M2를 해보자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수요 분석이 어렵고 물건을 찾는 것도 힘든데 막상 찾는다고 하더라도 월세가 부담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선뜻 시작을 못하겠습니다. 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점을 아시는 거죠. 확신이 부족한 것 같다고. 자, 그러면 이 40대 여성분의 사연을 가지고 또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분께서 월 소득 300만 원 가량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300만 원이 많은 돈이죠. 근데 이제 한번 이거 보세요. 제가 옛날에 목동에서 우리 학생들 수학 가르칠 때 이거 맨날 애들 졸려하면 이 얘기 해줬거든요. 이분이 월에 이 33M2나 뭔가 다른 부업을 통해서 월에 100만 원을 더 버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만약에 100만 원만 더 벌어서 4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게 몇 배인가요?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이게 약 1.3배가 되거든요. 1.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비용을 쓰잖아요. 어떤 비용을 쓰나요? 결혼을 일찍 해서 대학생, 중학생 아이가 있대요. 대학생은 뭐 그렇다 치고 알아서 알바해서 먹고 살면 되니까. 우리 중학생 아이가 있잖아요. 뭘 내줘야 돼요? 학원비. 학원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목동 대치동에서 살면서 진짜 학원비 300만 원은 우스운 일이에요. 학원비 100만 원이라고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생활비 있죠.
뭐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려면 생활비 100만 원 그냥 잡아볼게요. 대충 3인이서 산다고 생각을 하고 100만 원이면 진짜 저렴하게 잡은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공과금 뭐 등등 필요할 거 아니에요. 50만 원. 이게 진짜 숨만 쉬어도 그냥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 숨만 쉬어도 2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1.3배인데 이 100만 원 더 버는 행위가 내 소득을 1.3배 늘리는 행위뿐만이 아니에요. 의미가. 왜냐면 여기에서 실제로 250만 원을 없애면 자산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소득 관점에서 말고 자산의 관점에서. 그러면 300만 원에서 250만 원 빼면 얘는 50만 원이 되는 거고 400만 원에서 250만 원 빼면 얘는 1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배로 변했어요? 1.3배였던 애가 3배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더 버는 행위가 소득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1.3배인데 30%밖에 증가를 안 한 건데 그냥 뭐 그걸로 인생 달라져 할 수 있는데 내 자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3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월 100만 원 더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자산이 3배로 늘어나면 이 모으는 돈이 3배로 늘어나면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하잖아요. 이게 부동산으로 한번 불어나면 거의 제곱으로 늘어나요. 제곱으로 9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지금 100만 원 더 버는 행위가 진짜 중요한 행위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근데 이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에게 필요한 거는 확신이라는 얘기예요. 확신. 이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 확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확신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지식과 저지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공간대여 사업을 새로 오픈함에 있어서 100% 확신하고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저조차도 약간은 저지른다라는 마인드로 들어가요. 그게 어떻게 보면 확신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일단 차차하고 일단 이분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느냐, 스스로에게 충분한 지식이 있느냐 그 부분을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느냐, 내가 시장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예약률이나 수익에 대해서 데이터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느냐, 수익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내 예상과 다르게 됐을 때 내가 얼마의 리스크를 지어야 되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 있는가. 만약에 리스크가 0이에요. 리스크가 0인데 수익은 어느 정도 나와. 그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33M2라는 사업이 리스크가 제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가 많은 지역에다가 오픈을 했을 때 1년 단위의 수익으로 보면 리스크가 제로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어떤 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이 지금 사연자분은 이 사례에 동의하신다면 그냥 바로 저지르시길 바래요. 한번 이거 지우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9월입니다. 이번이 9월에 오픈을 했어요. 10, 11, 12, 7, 8. 이렇게 해서 1년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1년 동안에 33M2를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해서 수익이 자, 첫 달에 마이너스 30, 플러스 50, 플러스 50, 0, 마이너스 30. 이렇게 됐어요. 이달 손해를 봤어요. 이게 무서워서 안 하실 건가요? 아니면 1년의 수익을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니까 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서 하겠다가 대답이 나오면 이제 거기부터는 어떤 영역이냐면 저지름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 못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주변 사람도 어떻게 못 해드려요. 그냥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보고서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0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만약에 이게 무섭다? 그러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요? 스스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 많이 나와 있잖아요. 스스로 공부하셔도 되고, 또는 만약에 그 스스로 공부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다, 또는 누군가가 자기가 경험하면서 배운 것들을 그냥 그대로 학습하고 싶다라 그러면 뭐 강의나 컨설팅을 들으셔도 되겠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보시고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바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사연을 보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접수를 해주시면 제 선에서 주제 넘지 않게 저만의 생각들을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런 답변들이 나만의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사는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제각각인 것 같아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 나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들이 또 우리 채널에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사연 많이 접수해 주셔가지고 이런 컨텐츠 또 올릴 때 댓글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같이 소통하고 하면서 서로서로 힘을 얻고 우리 채널 이름처럼 부자가 되는 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